일단은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이나 반격 개념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게 해구산이고요. 네. 확장 억제는 단순히 공격받은 이후뿐만 아니라 공격받기 이전부터 정보의 공유라든가 아니면 발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동 대응이라든가 네. 그리고 요격이라든가 그 이후 문제까지를 전체를 포괄을 하는 거고요.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해주는 건 결국은 네. 그 확장 억제라는 개념 자체가 보복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같이 싸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한미 대북 핵 반격 액션 플랜을 만든다입니다. 핵 반격 액션 플랜. 뭔가 구체적인 플랜이 쭉 짜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김은혜 수석이 한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we believe that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네. 이 뭔가 지금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한미 동맹 차원에서 뭔가 더 센 해구산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솔솔 풍기는데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지면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보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서울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뭘로 대응을 할 건지 우리가 지금 미국에 묻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미국을 쏘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놓으면은 북한이 그럼 서울 우리나라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요거를 묻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 핵 얘기가 왜 나왔느냐? 오늘 윤 대통령 일정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윤 대통령 일정 일단 미국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넷플릭스 CEO를 만나고 이 한국전쟁 기념공원도 참배를 하고요.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의 지금 최우선 과제가 아마도 이 결국 해구산 얘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연 어느 정도 수위의 얘기를 내놓을 것이냐. 이게 사실 관건이죠. 다시 좀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 발표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냐. 이건 저희가 오늘 좀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님 모셨는데요. 차 실장님. 네. 일단 서울이 핵 공격 받으면 어떻게 할지 우리가 미국에 묻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인 건데 네. 최종 그러면 어느 정도 수위로 발표가 될까요? 정상회담이 끝나고. 네, 지금 그동안 아마 기존에 나오고 있던 의문이 세 가지로 집약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핵 공격을 받을 경우에 네. 미국이 보복, 즉 반격을 해줄 것인가? 이게 해줄 첫 번째고요. 것인가? 두 번째는 네. 거기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을 할 건가? 이게 북한에 이제 던져주는 부담감이 대단할 건데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미국이 위협받는 상황 하에서도 그렇게 할 건가?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의문을 모두 풀어줄 수 있으려면 네. 아마 그동안 나왔던 한미 이 공동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네. 이런 정도의 그 문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네.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네. 즉각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작년 공동 성명에 나왔던 핵무기를 포함한 네.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서 반격을 할 거다. 대응을 통해서 대응할 거다. 네. 이 경우에 북한은 북한 정권은 괴멸을 맞이하게 될 거다. 뭐 이게 아마 이런 내용인데요. 네. 전체가 과연 다 들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그 액션 플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지금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겠다라는 얘기 자체가요. 네. 그만큼 미국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지면서 네.
한국 국내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걸맞는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미국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뭐 핵을 포함한 다른 것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좀 그런 취지가 담길 거다. 네네. 해당 수위가 좀 높게 담길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한미 확장 억제 별도 성명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해구산을 명문화하겠다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국형 해구산 명문화 그리고 별도 성명 요게 지금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차 실장님. 일단은 별도로 성명을 낸다는 건 뭔가 중요하니까 성명을 내는 것 같긴 해요. 네네. 별도로 내니까 중요하다는 건데 해구산 우리 원래도 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명문화가 그동안 안 됐었어? 라는 네네.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할 경우, 근데 먼저 확장 억제하고 해구산부터 한번 구별을 해보죠. 지금 용어가 같이, 해구산은요, 네.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네. 핵무기를 가진 동맹국이 핵을 가지고 보복을 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공격을 당했을 때 보복이나 반격 개념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게 해구산이고요. 네. 확장 억제는 단순히 공격받은 이후뿐만 아니라 공격받기 이전부터 정보의 공유라든가 아니면 발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동 대응이라든가 네. 그리고 요격이라든가 그 이후 문제까지를 전체를 포괄을 하는 거고요.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해주는 건 결국은 네. 그 확장 억제라는 개념 자체가 보복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같이 싸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라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확장 억제 내에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안심하는 거고요. 네. 보복해주겠구나.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북한이 받는 메시지예요. 네. 내가 정말 핵 공격을 가했다가는 정권이 괴멸되겠구나. 하나가 보장이고 하나가 억제인데요.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그동안 이게 충분하냐 아니냐의 논쟁이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제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약속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저게 한국형이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는 이제 다른 사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의 동맹 사이에서도 네네. 안 나왔던 가장 최고 수준의 한국형이란 어떤 예, 예. 특별한 게 나올 거다. 보통 저 해구산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요. 네. 그냥 해구산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해구산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치들을 평소의 조치들을 어떻게 갖춰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를 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대로 네. 그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를 하는 정보를 공유를 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이 정보 공유의 시간을 굉장히 당기는 거죠. 거의 실시간대에 가까운 정보 공유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평소에 북한이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반도 근해에 항상 순환 배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들부터 이제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를 가상을 해서 네. 미리 이제 반격에 대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네. 뭐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지금 사안들이 예상이 가능한데요.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온 다음에 뭐 봐야죠. 네. 일단 사실 뭐 구체적인 거는 나와봐야 알긴 합니다. 일단 공동 성명이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 건지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핵 보복이라는 요 문구를 좀 넣었으면 했는데 미국 쪽에서 좀 만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해구산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 안에 이미 핵 보복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핵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로 이걸 하고 특정 있으니까. 국가를 거명을 해서 그것도 보복하겠다라는 네. 용어를 한 전례가 지금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도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자체가 확장 억제 자체에 어차피 핵 보복 개념이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설명이에요. 네. 미국 측의 그동안 설명해 온 걸 보면 2만 5천의 주한미 보병이 여기 와 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보장. 우리도 당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우리 군인들도 당한다는 거예요. 네. 더더구나 여기 민간인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안 하겠느냐는 얘기인데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불안해하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걸
별도의 성명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네. 미국 쪽도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유튜브에 질문으로 이 하나가 올라왔을 때 이 최종백 씨 전술핵과 핵의 차이가 뭔가 좀 근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전술핵과 핵의 차이가 뭘까요? 비유를 좀 해주시면 좀 쉽게. 전술핵이요? 전술핵과 네. 그냥 일반 핵이라고 말하는 이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전술핵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 핵무기를 전술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게 굳이 아마 단위로 치면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런 핵폭탄의 한 5분의 1, 6분의 1, 그보다 그 밑에 정도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략핵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전쟁의 승패 자체를, 네. 전투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위력과 함축성이 있는 무기.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위력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좁은 나라에서는 전술핵과 전략핵이 큰 차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그렇겠네요. 예, 전술핵으로 써도 전략핵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전술핵이나 전략핵의 지금 차이를 북한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핵, 내가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 능력은 통제를 할 테니까. 네. 내가 가진 전술핵 능력을 인정을 해달라. 이런 앞으로 전략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징후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용어를 굳이 구별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전술핵과 일반적으로 핵을 얘기를 할 때는 위력의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땅이 좀 작은 나라의 경우에서 뭐 큰 차이가 없이 사실상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